우리가 집에 살고 있잖아요. 집을 인테리어를 아주 멋있게 하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가끔 봐요. 저도 좀 봐놔야 기회가, 저도 이렇게 응용을 할 테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 멋있고 다들 아주 부지런하게 잘 사세요. 재밌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집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거처하는 이걸 집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집은 없는 걸까? 집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집을 갖고 나가는 것 같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얘기한 이 얘기를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들으면 아이고 어리다, 유치했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게 최선이잖아. 실은 저희 공부되는 게 더 커요. 이게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공부가 되고 있는 게 많이 크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진짜 할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회생활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니까, 뭔가 일을 하면 그 일이 누구에게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기본적인 일인 거고 중요한 일인 거고, 그리고 또 그 내면 이면에 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촬영 장비가 있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는 몇 가지들을 조합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또 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걸 딱 조합해 보니까 이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보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될까?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초점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막 이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멍 때리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제 옛날에 별명이 멍윤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왜 그런 별명을 가진지 몰랐어요. 이걸 촬영해보고 알았어. 내가 멍 때리기를 심하게 하는구나. 멍윤이 이랬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진 모르지만 뭐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할 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실마리를 잡은 그런 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시작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둘이 마음을 맞춰서 잘 뭔가를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인 것 같다. 기본적인 생각은 세상하고 소통을 하고 뭐 연구를 하고 뭐 다 좋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실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되면서 그런 걸 한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또 저 혼자 하는 거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뭔가 새로운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준비했을까? 안 해요. 그럼 이렇게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 나오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2시간을 떠든다. 와, 어떻게 해. 재미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최소한 2명이서 이렇게 해야 재밌겠다. 근데 또 서로 말이 통해야 그것도 되는 건데, 다행히 서로 또 말도 통하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같이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예전부터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막 싸우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항상 마음에 벽이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변한 거죠, 한마디로.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좀 변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죠. 저는 제가 다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진짜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뭔가 되게 심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 어떤 가르침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뒤졌죠.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 말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수박에 물 뿌리면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또르르르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 답답한 심정은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그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거의었던 어르신이 뭐라고 정법이요? 코통을 치면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는데 제 수박이 쩍 갈라졌어. 그래서 물을 쭈르륵 했는데 그거를 들어가네? 이거 뭐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3년 동안을 진짜 들었어요. 3년 동안을 그 마른 스펀지가 물 먹듯이 먹었다. 그때 이제 저희 가족 어렸을 때 부모님 뭐 동생들 어릴 때 학교 생활했던 거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아, 이거 이래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아, 이거는 내가 오해했네. 이런 게 그러면서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사한 일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불평불만을 갖는다는 건 이건 모순이다. 그거를 아는 거죠. 근데 막상 내가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하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우리나라 그 겨울 공부가 있잖아요. 동안거. 이번에 이제 동안거를 거치면서 여기서 말하는 동안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토굴에 들어가서 하는 동안거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자제를 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 특별히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지금 동안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상 해설이었습니다. 그 정법에서 카페가 하나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정법을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카페에 가입을 했고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다 감사한 일들이구나.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옆에서 이제 실장님께서 길을 뚫어주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걸 감사를 안 하고 여기에 불만을 갖는다? 이런 걸 두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 겨울에 든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도 제 안에서 이 분수도 모르는 분수를 모르는 약간 그런 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또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불쾌한 일을 당했어. 그럼 이것도 이 안에 뭔가 나를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고, 또 좋은 일이 왔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고, 또 그 너머에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시비 가려서 이렇게 날뛰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약간 이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을 일도 많아지고 상대편을 볼 때 예뻐 보이고 너무 귀엽고 저기 말하는 것도 행선 때는 막 이렇게 뭐랄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삐딱하게 들을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과정들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그 바닥을 왜 쳤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밖에 몰랐고 내 위주로 생각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독하게 쳐버리고 밀어내고 막 차라리 혼자 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이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이렇게 왔는데 나 혼자 어떻게 막 해보려고 용 쓰고 이런 게 이제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서 안 좋은 기운이 훅 들어오면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돈에 욕심을 내면 돈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이 오면 확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게 축원이 된다라는 거, 이게 되게 강력하다는 거를. 근데 아는데도 가끔은 좀 쉽지가 않죠.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이게 걱정할 거리가 생기게 축원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주파수에 맞게 오죠. 그런데 걱정할 상황이라도 뭐 내가 뭔가 그동안에 잘못한 게 있었나 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겸손? 이게 이런 게 내 인생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내가 매를 벌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좋다고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내면이 차서 이게 향기가 나고 향기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편안하고 우아한, 그리고 지혜를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 이번 겨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아직도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웠을 거고. 그러게요.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긴 할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쌓이고 쌓인 거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환갑 지나고 칠순이 다 됐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이게 다 그 케이스잖아요. 쌓이고 쌓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젠 갈라놓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벽이 있어버리는. 그럼 이 벽이 왜 생겼는지부터 그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벽이 생겼어.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어요. 벽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벽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해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여보도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보가 내 탓을 했다, 내가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여보랑,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살아야 돼 진짜. 그냥 따로따로. 그렇다고 내가 그게 바뀌나? 안 바뀌거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 몫인데, 이게 참 남 얘기할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기도 쉬운데, 그게 진짜 내 얘기가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이걸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고쳐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저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분명히. 근데 내가 고쳐야 된대. 환장하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내가 고쳐?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의 몫인 거예요 진짜. 이건 거지, 이 사람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부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누구가 얘기를 해도. 우리도 쉽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여보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찾아서,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야 돼.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는 잘 안 돼. 일단 뜸 한번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압이 한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그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뚜껑이 일단 닫혀야지. 그래도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답이 만들어지긴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을 내 맘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알았어. 왜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따라야 돼? 그럴 건 없거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꼭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따라야 돼? 근데 내가 조금 화나고 뭐 답답함을 느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안 했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화낼 건 또 뭐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첫째 딸인데도 집안일을 엄마가 거의 돈맡아 하셨어요. 제가 같이 할 법도 하잖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태도가 집안일은 아무도 손을 안 대. 그냥 엄마가 다 하셔야 돼. 근데 이게 태도가 집은 우리 집인데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는 거야.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뭘 한 것도 없고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에게 뭐 힘이 되고 뭔가 좀 언니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별로 한 게 없고 난 우리 집을 위해서 뭘 했을까? 그 가족들이 같이 산 세월 동안 그냥 나는 오로지 나 혼자만 편하게 그냥 내 기분에 따라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도가 너무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거지. 공동체를 위한 태도를 내가 습득을 했나? 근데 이게 막상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테두리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엄마가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 역할을 내가 다 떠맡아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방법이 없어. 이걸 내가 다 떠맡아야 돼. 근데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냥 각자 공동체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이 사는 집인데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집을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고 살기 좋고 즐거움이 넘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감정이 악화되고 각자가 편하게 자기 그냥 살아온 태도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밥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어린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꾸려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나 혼자 사는 곳이야? 막 그게 그랬던 것 같은데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내 수준이 살면서 사회에 좀 이렇게 필요한 일을 할 정도의 나를 갖춰놓지 못했고 그렇다고 뭐 배우자가 집안일을 뭐 잘할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을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진짜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부부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의 일을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돈 벌고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밖에 모르는. 근데 이제 정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라는 키워드가 이게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내 앞에 보이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면 이 아늑하고 여기 깨끗한 집안에서 생활을 한 또 남편과 아이는
또 자기 일을 여기서 힘을 내서 또 잘할 수 있는 거고, 음식을 맛있게 나오면 그걸 먹고 또 힘이 내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뭐 허드렛 일이고 뭐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한도 끝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한도 끝도 없이 중요한 일도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바뀐 거지 뭐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이 물을 하나 사서 마시잖아요.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건데 이 물을 하나를 사는 데는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뭔가를 활동을 하고 마음을 맞춰서 으쌰으쌰 해서 기운이 들어와서 뭔가 결과를 내서,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됐으니까 그만큼의 경제가 들어와서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의자를 만들었더라도 이게 비용이 그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뭔가 허락이 되어져서 산 거잖아요. 조건이 맞아졌으니까. 그 조건이 맞아지기까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한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이제는 그냥 뭐 싸게 샀네, 아니면 뭐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라도 만족해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다, 이걸로 우리가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거창하지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뭔가 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같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또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종이 뒤집 그냥 이건데 그냥 이런 게 조금 좀 생각이 달라졌다. 맞아요. 말이 거창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쫙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쓸데없는 말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그리고 또 성심껏 귀담아서 또 뒤에 다 들어주셨잖아요. 담았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했네라는 말을 하는 건 왜 내 말을 안 먹어줘?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약간 난 탓을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